최근 제주 지역 이슈 가운데 하나가 추자 해역과 제주도 동쪽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 풍력입니다. 특히 KBS가 연속 보도를 통해 주목하는 건 에너지 전환에 드는 사회적 비용, 바로 주민 수용성인데요. 사업자나 자본에 앞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시 대담에서 이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동주 연구기획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속한 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정식 명칭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전과 담론을 개발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창립해서 1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근 연구기획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주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이슈입니다. 먼저 제주에는 육상풍력 사업이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상풍력이 조명받는 이유는 뭘까요? 제주도는 지난 1970년대부터 50년 동안에 걸쳐서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 영향이라든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 발전기 규모가 아주 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지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그린 수소 에너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생소하시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또 그린 수소 에너지로 발전하려면 풍력 발전보다 추가되는 시설이 많은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대신에 대기 오염 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방출됩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가 현재의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소는 에너지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에너지 전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기존의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 그리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그레이 수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방출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그 분자식으로 H2O인데 물을 전기 분해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그 그린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 즉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수전의 시설 그리고 생산된 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추가 시설이 더 필요하군요. 자, 그렇다면 이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사업 인허가에 제주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난 2011년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산자부 장관의 전기사업 허가 권한 중에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 허가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허가 기준과 함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을 도입해서 풍력발전 지구지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이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 개발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가 가진 권한은 어디까지고 또 공공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전기사업 허가 중에 육상과 해상에 대한 풍력발전 사업 허가 권한입니다. 즉 풍력발전 사업 허가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전부 행사하게 되는데 이와는 다르게 태양광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일지라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3메가와트 이하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는
이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와는 좀 다른 조문으로 제주특별법 제30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에 근거해서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도지사 고시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풍력자원의 공공성은 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 허가를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사업자로부터 자료 제출과 함께 안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사업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해상풍력 사업자가 이안으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린수소 에너지 발전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그린수소 분야에는 또 제주도지사가 관여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부분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지사는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이양받아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전력 생산이 판매용이 아닌 이른바 자가발전으로 하면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현재도 제주도 내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에서 판매용이 아닌 자가발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그 용암해수단지에 100kW 풍력발전기가 있는데 이거는 산업단지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입니다. 그린 수소 에너지로 방향을 틀면 혹시 뭐 우려할 만한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기 사업 허가를 아예 받지 않고 수소 생산용으로 자가 발전을 한다면 현행 제도상의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 사업 허가를 안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상풍력 자체의 경제성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린 수소는 이보다도 더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이기는 하지만 발전소 자체 소비 전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육지와 선로를 연계하지 않고서는 발전소 운영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깨끗하고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쓰자는 에너지 전환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사회적 비용이죠. 급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민의 터전인 이제 바다를 내줘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의견이 잘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네,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현재 전국의 바다가 이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 사용자인 어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천과 전북 앞바다의 서해안, 그리고 남해와 통영 등 남해안, 그리고 부산, 울산 등 동해안까지 전국 각지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브로커들이 앞다퉈서 풍암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상 허가를 받다 보니 당사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주도는 이 최종적인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게 함으로써 이게 육지에서 하는 절차는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좀 더 선진적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 수용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대안 있을까요? 뭐 일단 현재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제주의 탐라 해상풍력이라든지 서남해의 한국 해상풍력이 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그리고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해야 될 게 이 바다라는 곳이 우리 모두의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권리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풍력 발전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급 속도가 늦어져서 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점도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자연스레 이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 권한과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해상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허가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르기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의 입법을 통해서 지자체들이 서로 해양 개발과 관련돼서 협력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력발전 사업 허가 이외에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받아야만이 그 기술의 성숙도에 따른 상용화와 연계돼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그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추자도나 제주도 동쪽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 풍력, 공교롭게도 모두 외국 자본이더라고요.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일까요? 네.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주도 주변뿐만이 아니라 부산 앞바다, 인천 앞바다, 그리고 울산 앞바다까지 전부 해외 투자 자본이 사업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투자자가 외국 자본이면 투자 수익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기와 에너지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국내 소비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 따른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국부 유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해외 투자자들에게만 허가를 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